5주차 1강입니다. 우리가 오늘 학습할 내용은 프로젝트 관리라는 겁니다. 기존에 PERT CPM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그 기법 대신에 골드라시 제시한 크리티컬 체인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티컬 체인이라는 용어는 1997년도에 골드라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제목입니다. 크리티컬 체인이라는 게. 또 고울과 마찬가지로 이 책도 소설 형식을 빌려가지고 프로젝트 관리 기법에 대해서 자기 이론을 전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어느 경영대학의 MBA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경영대학원입니다. 경영대학원 프로그램에서 그 프로젝트 관리 과목이 이제 개설이 되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그 강의실에서 일어나는 그 얘기들 있죠. 그 강의하면서 이제 토론 같은 게 이제 진행되는데 그걸 중심으로 이 얘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은 TOC 이론을 프로젝트 관리에 적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티컬 체인 프로젝트 관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 기법이 있는데 그게 이제 PERT CPM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어떻게 다른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크리티컬 체인 이 프로젝트 관리 기법에 당장 들어갈 게 아니라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 기법을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크리티컬 체인 프로젝트 관리 기법 여기를 학습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 기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프로젝트 관리 기법을 뭐라 그러냐면 PERT CPM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PERT라는 거는 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거기에 앞자를 딴 거고요. 그 다음에 CPM이라는 거는 Critical Path Method에 그 앞자를 딴 겁니다. 그래서 이 기법은 결국은 뭐냐면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통제하는 데 이용되는 그런 기법입니다. 요즘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프로젝트 베이스로 진행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 프로젝트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그 관리를 잘 해가지고 그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젝트 그 일정을 잘 관리를 해서 결국은 뭐 공기라 그러는데 그 종료일이 있죠. 언제까지 그 프로젝트를 마쳐야 된다면 그 기간 내에 프로젝트가 무사히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관리하는 게 이 PERT CPM 기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기법에 대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법하고 크리티컬 체인 프로젝트 관리법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ERT CPM도 원래는 두 개로 이렇게 따로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합쳐졌는데 CPM하고 PERT의 차이는요. 그 활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프로젝트 수행을 한다 그러면은 그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로 구성되잖아요. 그 프로젝트가요. 그러면은 그 활동들이 정확하게 얼마가 걸린다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진행하는 게 CPM이고요. PERT는 어떤 활동이라는 게 이제 변동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정적으로 보질 않고 활동을 수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확정적으로 보지 않고 확률적으로 보는 경우가 PERT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그 차이 말고는 두 개가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합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PERT CPM, 그러니까 합친 그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PERT CPM 기법은 자원 제약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 버퍼가 이용되지 않는다는 점, 이런 것들이 크리티컬 체인 기법과 다르다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그 크리티컬 체인
그 기법을 배우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자원 제약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버퍼가 이용되지 않는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 그거만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포트 CPM 기법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여러 개의 활동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할 때 네트워크라는 것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보면 이제 프로젝트를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로 구성되지만 그 활동들이 이제 선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은 전에 무슨 활동을 완료해야만 시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활동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선후 관계를 고려해가지고 이제 네트워크라는 걸 이제 그리게 됩니다. 이 네트워크는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편의상 지금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활동이 뭐 수천 개가 되면은 이 네트워크를 실제로 그리기가 엄청나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트워크를 그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우리 편의상, 설명 편의상 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그 마디하고 가지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좀 이따 네트워크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떤 프로젝트가 있는데 프로젝트에 속한 이제 활동들이 A부터 H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활동별로 소요 시간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근데 아까 같이 이 소요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정확하게 이 활동은 얼마가 걸린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CPM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 활동들이 사실은 이제 좀 확률적이잖아요. 변동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는 게 이제 퍼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기도 이제 몇 가지 이제 시간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게 뭐 낙관 시간, 비관 시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퍼트 CPM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활동별로 선행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활동하고 B라는 활동은 선행 활동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근데 C의 경우에는 선행 활동이 A죠. 그러니까 A가 끝나야만 C를 시작할 수 있는 뭐 그런 활동이고요. 그다음 뭐 예를 들면 G를 한번 보면 G는 선행 활동이 D하고 E예요. 그러니까 D하고 E가 종료가 되어야 비로소 G라는 활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요거를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로 표현을 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네트워크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여기 네모 안에 보면 그 활동 이름하고 그 다음에 소요 시간이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것도 보면은 선행 활동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작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A하고 B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행 활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C하고 D는 아까 선행 활동이 어떻게 되냐면 각각 A, B죠. 여기 선행 활동 C의 선행 활동은 A, D의 선행 활동은 B죠. 그래서 여기 C하고 D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이 그러니까 선행 활동 고려해서 이제 작성됐다는 게 뭐냐면 G를 한번 보시면 G의 경우에는 아까 선행 활동이 D하고 E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D하고 E가 완료가 되어야 G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이 지금 네트워크예요. 물론 이제 여기 네모가 이제 노드가 되겠고, 화살표가 이제 가지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지 위에다가 보면은 거기 활동하고 그 다음에 소요 시간이 적혀 있죠? 아까랑 좀 다르죠?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이제 많이 이용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런 네트워크를 그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편의상, 설명 편의상 그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선행 활동이 고려되어서 작성된 겁니다. 역시 여기도 보면 G라는 거는 D하고 E가 완료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수행하는 활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H 같은 경우에도 역시 F하고 G가 완료가 되어야만 시작할 수 있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만드는 게 이 네트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는 지금 간단하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이렇게 선형 활동 고려해서 이렇게 쉽게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만 복잡해지면 여러분들이 이걸 그리기조차도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리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쭉 얘기를 했지만 초반에 크리티컬 체인하고 크리티컬 패스 얘기를 했는데 크리티컬 체인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크리티컬 패스가 뭐냐 그러면 이 용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비단 여기 지금 프로젝트 관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자주 등장하는 그런 용어예요. 크리티컬이라는 말은 뭐 중요한 뭐 그런 거 아닙니까? 핵심의 뭐 이런 뜻이죠. 그죠? 크리티컬 패스는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그 중요한 경로라는 얘기인데 가장 중요한 경로라는 의미는 뭐냐면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가장 긴 경로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여기 경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시작부터 이제 끝까지 경로가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총 경로가 몇 가지가 있냐면 일단 1, 2, 4, 6, 7로 가는 경로가 하나 있죠. 그러니까 스타트부터 끝까지요. 1, 2, 4, 6, 7로 가는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1, 2, 4, 5, 6, 7로 가는 경로가 있고 그 다음에 1, 3, 5, 6, 7 이런 경로가 있죠. 크게 여기는 지금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경로들을 보면 이제 활동들이 포함되잖아요. 그 활동들 소요 시간을 다 합친 거 있죠. 그게 이제 그 경로에 걸리는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 2, 4, 6, 7 그러면은 거기에 포함되는 활동들은 A, C, F, H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소요 시간을 다 더하면 13주가 되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했을 때 그 소요 시간이 가장 긴 거를 찾으면 그게 이제 크리티컬 패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티컬 패스는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가장 긴 경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리티컬 액티비티는 뭐냐면 크리티컬 패스상에 있는 활동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크리티컬 패스 이거를 우리가 찾아서 그거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되느냐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서 그 이유를 여기 몇 가지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는요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 및 완료가 지연되는 경우 프로젝트 전체의 완료에 지장을 주는 활동 등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크리티컬 패스상에 있는 그 활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 활동들이 늦어지거나 하게 되면 전체 프로젝트가 걸리는 시간에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활동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티컬 패스가 중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만일 프로젝트의 완료 시간을 단축하려면 크리티컬 패스상에 있는 활동의 완료 시간을 단축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결국은 크리티컬 패스상에 있는 활동들 있잖아요. 이것이 늦거나 빠르거냐에 따라서 전체 프로젝트를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프로젝트를 좀 빨리 완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크리티컬 패스상에 있는 활동 중에서 단축을 해야 전체 프로젝트의 완료되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티컬 패스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반대로 크리티컬 패스성의 어느 활동이 지연될 경우에 전체 프로젝트의 완료에 지연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크리티컬 패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크리티컬 패스상의 그 활동들의 지연 여부 혹은 단축 여부에 따라서 전체 프로젝트가 완료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크리티컬 패스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 크리티컬 패스를 찾는 데 있어가지고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쉬운 방법은 뭐냐면 열거법이라는 게 있어요. 열거법. 근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프로젝트가 규모가 굉장히 작을 경우에는 이게 가능하지만 클 경우에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우리가 손으로 그릴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게 이제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일단 열거법이 뭔지 보도록 합시다. 이 열거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크리티컬 패스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도움이 돼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네트워크 그림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경로를 제가 그 세 가지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경로별로 걸리는 시간을 이제 여기 지금 일단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경로는 ACFH. 그래서 그 경로는 총 소요 시간이 13주. 그 다음 두 번째 경로는 ACEGH. 이거는 총 소요 시간이 20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 3은 이제 아래쪽에 있는 경로였죠. 그 BDGH. 이 총 소요 시간이 18주예요. 그러면 이 경로 중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거, 그게 경로 2죠? 이게 이제 크리티컬 패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CEGH. 이게 이제 크리티컬 패스가 되고 총 20주가 소요됩니다. 왜 이게 크리티컬 패스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활동들 중에 지연이 되거나 하면 전체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중에 어떤 활동이 좀 단축이 되면 전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크리티컬 패스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네트워크 자체가 심플할 경우에는 이 열거법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뭐 프로젝트라는 게 수천 개의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러면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그림을 그리겠나. 그 단순하게 연결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어떤 활동은 선행 활동이 뭐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선행 활동이 다 완료된 다음에 특별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면 그 그림을 그린다는 게 그게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열거법은 사실 그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용하는 게 뭐냐면 활동 시간 이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활동 시간. 그래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이제 크리티컬 패스 찾는 거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손으로 찾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해줍니다. 근데 이해를 일단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손으로 한번 이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서 그 크리티컬 패스를 찾는 방법은 뭐냐면 각 활동에 대해서 ES, EF, LS, LF라는 활동 시간을 계산을 합니다. 각 활동에 대해서 이 네 가지를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다음에 그 활동별로 여유 시간이라는 걸 계산을 해요. 여유 시간. 물론 여유 시간은 그 ES, EF, LS, LF 가지고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 계산을 해가지고 이 여유 시간이 0 계산을 해서 0이 되는 활동들을 다 모으면 그게 크리티컬 패스가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각 활동별로 ES, EF, LS, LF라는 활동 시간이라는 걸 계산을 하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슬랙 타임이라는 걸 계산을 하고요. 그 슬랙 타임이 0이 되는 활동들 있죠? 그걸 다 모으면 크리티컬 패스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것들 실제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손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는 손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원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손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슬랙 타임 계산은 LS에서 ES를 빼거나 혹은 LF에서 EF를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ES, EF, LS, LF의 의미는 뭐냐? ES는 영어로는 earliest start time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일찍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행 활동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활동을 가장 빨리 착수할 수 있는 시간. 그게 ES고요. EF는 선행 활동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활동을 가장 빨리 완료할 수 있는 시간. 이게 이제 EF가 됩니다.
그 다음에 LS는 전체 프로젝트를 지연시키지 않고 활동을 가장 늦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 LF는 전체 프로젝트를 지연시키지 않고 활동을 가장 늦게 완료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요 의미는 조금 이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보면 또 의미가 또 분명해집니다. ES와 EF 계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S, EF 계산은요, 네트워크에서요, 앞에서부터 시작합니다. ES, EF는. LS, LF는 뒤에서부터 거꾸로, 네트워크의 최종 지점 있죠? 거기서 거꾸로 이렇게 계산을 해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지금 forward pass라는 개념이 뭐냐면 앞에서부터 해 들어간다, 이제 그 계산을 해 간다, 이제 그런 거고요. ES, EF를 계산을 할 때 몇 가지 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룰을 적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작점에서의 시작 시간은 0으로 놓습니다. 시작 시간은 0으로 놔요.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에서 왜 시작은 이제 그 AB가 선행 활동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스타팅은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ES가 각각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각 활동의 ES와 EF는 다음과 같은 관계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S는 어떻게 하냐면 선행 활동들의 EF 값 중에서 가장 큰 값. 이게 당연한 게 뭐냐면 만약에 선행 활동이 여러 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모든 활동이 끝나야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행 활동들의 끝나는 그 시간들 있죠. 그 중에서 가장 큰 값. 그러니까 가장 늦게 끝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ES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EF는 ES에다가 그 활동의 소요 시간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요 룰을 이용해 갖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네트워크를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은데 왔다 갔다 좀 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일단 네트워크를 먼저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보시면 이 네트워크를 한번 보시면 자, A하고 B는 지금 그죠? 선행 활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는 선행 활동이 A죠. A가 끝나야 할 수 있는 거고요. 요 D는 B가 끝나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E는 C가 끝나야 할 수 있고요. F도 역시 C가 끝나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G는 D하고 E가 끝나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H는 F하고 G가 끝나야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머리에 두고 우리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 A의 선행 활동은 없죠? 아까 그림에서요. 그래서 A의 ES는 0입니다. ES가 0이라는 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룰에 의해서 EF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0에다가 소요 시간을 더하면 되죠? 그래서 3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도 역시 선행 활동 없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 수 있죠? 그래서 B의 ES는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EF는 거기다 소요 시간을 더하면 되죠? 4. 그래서 B의 소요 시간이 4입니다. 그래서 이제 4를 더해서 4가 되고요. 자, C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의 선행 활동은 A예요. 그죠? 아까 그 그림상. 그러면 A가 끝나야 C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 완료 시간이 C의 시작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A의 완료 시간은 아까 위에서 EF가 3이었죠? 그러니까 3주가 걸린다는 거죠. 3주에 이제 완료가 되니까 그게 바로 C의 스타팅 타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의 ES는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EF는 그 3에다가 소요 시간을 더한 거. 그러니까 C의 소요 시간 3이죠. 그래서 그걸 더해서 6이 됩니다. 그래서 C도 이제 끝났고요. D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의 경우에는 그 선행 활동이 B였거든요. 그래서 B의 완료 시간은 그 위에서 두 번째 4죠. 그래서 그게 D의 ES가 됩니다. 그래서 4가 D의 ES가 되고요. 거기다가 D의 소요 시간이 5거든요.
그래서 4에다 5를 더하면 9가 EF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는 보면 선행활동이 C예요. 그래서 C의 완료 시간이 E의 ES가 되는데, C의 완료 시간은 위에서 보면 C의 EF가 6이죠. 그래서 그게 E의 ES가 됩니다. 그래서 E의 ES는 6, 거기다가 소요시간 5를 더하면 11이 E의 완료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EF는 11이 됩니다. F의 선행활동은 C예요. 그래서 C의 완료 시간이 F의 ES가 됩니다. 그래서 C의 EF는 6이었죠. 그래서 그게 F의 ES가 돼서 6이 됩니다. 거기다 소요시간 4를 더하면 12 F의 완료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G의 경우가 이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G는 D하고 E가 선행활동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끝나야만 시작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D와 E가 뭐 똑같이 끝나지 않는다면 그 둘 중에서 늦게 끝나는 거 있죠? 그게 G의 시작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와 E의 끝나는 시간, EF 값들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D의 EF 값은 9였죠? E의 EF 값은 11이죠? 그러면 E가 더 늦게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E의 끝나는 시간이 G의 시작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의 ES는 11이 되고요. 거기다가 소요 시간 6을 더하면 완료 시간이 17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H를 한번 보면요. 이게 마지막 활동이 되겠습니다만은 H의 선행 활동은 F하고 G예요. 그래서 F하고 G가 완료되어야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둘 중에서 늦게 끝나는 시간, 그게 이제 H의 E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의 그 EF는 10이라는 게 그 위에 있죠. 그 다음에 G의 EF는 17이죠. 그래서 17이 더 늦게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H의 ES는 17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소요시간 3을 더하면 22 완료시간, 즉 EF가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이게 지금 처음 보시면은 조금 뭐 복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네트워크를 옆에 두고 잘 보시면 아주 논리적이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기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 시간 계산하는 거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시험에서는 우리 이번 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칠 텐데 이거는 뭐 중간고사의 범위에 포함되겠죠. 실질적으로 이걸 뭐 계산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상대적으로 LS하고 LF는 조금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건 거꾸로 계산을 해오기 때문에 조금 ES, EF 계산보다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ES, EF 계산할 때는 포워드 패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계산을 해 들어가는 거고 LS, LF는 백워드 패스예요.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종점에서부터 지금 계산을 해 들어오는 겁니다. 일단 최종 활동의 LF 값은 최종 활동의 EF 값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H의 그 EF가 20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LF가 되겠습니다. 일단 LF가 산출되면 이 룰을 이용해 가지고 LS를 계산을 해 가는데요. 그래서 LF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속 활동들의 LS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LF가 되겠고, LS는 LF에서 소요시간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거꾸로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H에 대한 LF는 H의 EF가 LF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건 뭐냐면 더 늦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프로젝트가, 그죠? 그래서 가장 빨리 끝나는 게 이제 결국은 가장 늦게
프로젝트를 지연시키지 않고 그게 붙어 있죠, 앞에. 그래서 HLF가 HEF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H의 LF는 20이고요. 그 다음에 LS는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서 소유시간을 빼라 그랬죠? 그래서 LS는 17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옆에 이제 네트워크 그림을 두고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지금 저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번거로워서 지금 아까 봤던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와 G 후속 활동이 H예요. 아까 그 그림상 그랬잖아요. F하고 G가 완료되어야 H가 시작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H의 LS가 F와 G의 LF 값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한 H의 LS는 17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F와 G의 LF 값이 됩니다. 그래서 F의 LF는 17, G의 LF도 17. 그러면 F의 LS는 거기서 소요시간을 빼면 됩니다. 그래서 17에서 4를 빼면 13이 되고요. G의 LF도 17이라 그랬죠? 그래서 G의 LS는 17에서 G의 소요시간 6을 빼면 11이 됩니다. 그렇게 계산된 거고요. 그 다음에 D와 E의 후속 활동이 G죠? G는 아까 그림상, 그죠? D와 E가 완료되어야 시작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 G의 LS는 D와 E의 LF 값이 됩니다. G의 LS가 D와 E의 LF 값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D의 LF는 11, E의 LF도 11이기 때문에 각각의 LS는 거기서 소요시간을 각각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D의 LS는 6이고 E의 LS도 6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요시간이 다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C의 후속 활동은 그림상 보시면은 E하고 F죠. C의 후속 활동이 E와 F죠. 그래서 E의 LS와 F의 LS 중에서 작은 값이 C의 LF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LF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C의 LF는 6이 되고요. E의 LS하고 F의 LS. E의 LS는 6이죠. 그 다음에 F의 LS는 13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작은 거. 그래서 C의 LF는 6이 되고요. 거기서 소요시간 3을 빼면 LS는 3이 됩니다. 그 다음에 B의 후속 활동은 D예요. 그림상. 그래서 D의 LS가 B의 LF가 되고요. 그래서 B의 LF는 D의 LS가 6이었잖아요. 그래서 B의 LF는 6. B의 LS는 거기서 소요시간 4를 빼면 2가 되죠. 그 다음에 A의 후속 활동은 C예요. 그죠? 그래서 C의 LS가 A의 LF가 됩니다. 그래서 C의 LS는 3이죠. 그래서 A의 LF는 3이 되고요. 거기서 소요시간 3을 빼면 A의 LS는 0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ESEF보다는 LS, LF 계산이 약간 번거로워요. 번거롭고 약간 생각을 좀 요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이거는 활동들이 많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손으로 일일이 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후속 활동들이 뭐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그 네트워크가 굉장히 복잡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걸 손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컴퓨터의 힘을 여러분들이 이제 빌려야 됩니다. 일단은 원리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이유는 크리티컬 패스라는 걸 찾기 위함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크리티컬 패스를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유 시간이라는 걸 계산을 해서 여유 시간이 없는 거 0인 거를 찾으면 됩니다. 여유 시간은 그 두 가지 방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LS에서 ES를 빼거나 혹은 LF에서 EF를 빼면 됩니다. 활동별로요.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정리한 표인데요. 활동별로 ES, EF, LS, LF가 여기 다 계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공식에 의해서 슬랙 타임이라는 걸 계산을 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슬랙 타임이 0인 것만 다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예를 들면 A, 여기 뭐 그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하고요. 0이 슬랙 타임이 0인 것만 다 찾으면 그게 크리티컬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크리티컬 패스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활동들이 늦어지거나 그죠? 빨라지면 전체적으로 프로젝트에 그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활동들은 굉장히 중요한 크리티컬 액티비티예요. 그러니까 중요 활동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만약에 지연이 되면 전체 프로젝트가 이제 지연이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PERT하고 CPM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CPM에서는 그 활동별 소요 시간을 정확하게 그죠? 확정적으로 얼마 걸린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고 PERT에서는 그게 확률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이게 더 적합하지 않겠습니까? PERT에서 얘기하는 게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같기 때문에 그걸 합쳤다 그랬죠? PERT CPM을요. 그러면 PERT를 사용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프로젝트가 며칠 만에 끝난다 이렇게 얘기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 활동별로 그게 확률적이잖아요. 걸리는 소요 시간이요. 그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언제까지 끝날 확률은 어느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펄트에서는 이거를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어려운데 그래서 세 가지 시간을 이용을 해요. 여기 보면 세 가지 시간이 뭐냐면 낙관 시간, 그 다음에 최빈 시간, 그 다음에 비관 시간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시간을 이용을 하고요. 이게 일정한 어떤 그 확률 분포를 가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포에 의해서 분포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평균하고 편차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확률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낙관 시간이라는 그 개념은 뭐냐면 모든 상황이 최상으로 진행될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뭡니까 잘 됐을 최상으로 하여튼 잘 됐을 때 상황이 최상일 때 걸리는 시간, 그죠? 최단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최빈 시간이라는 거는 보통 어느 정도 걸리는지, 그죠? 그게 이제 최빈 시간이 되겠고. 비관 시간이라는 거는 아주 모든 게 최악으로 진행될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 그죠? 뭐 예를 들면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뭐 이런 거 다 고려했을 때 얼마 만에 완료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비관 시간이 되겠고요. 이런 거는 이제 과거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오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충 어떤 활동이다 그러면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이게 최상일 경우에는 얼마 만에 끝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는 얼마 만에 끝낼 수 있고 그러니까 보통은 하나 어느 정도 걸린다 이거를 대충 그 경험자들은 대충 알 수가 있죠 이거를. 그래서 그 시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확률 분포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분포에 대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각 활동의 소요 시간이 베타 분포를 가진다고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베타 분포는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보통 통계학에 보면 뭐 정규 분포랄지 뭐 다른 분포들은 나오는데 그죠? 지수 분포랄지 뭐 이런 것들 나오지만 베타 분포는 아마 여러분들이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 확률 분포를 공부할 것도 아니고 해서 단지 여러분들한테 평균하고 분산만 여기서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분의 5 플러스 4m 플러스 p. 여기서 5mP는 여기 낙관 시간, 최빈 시간, 비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평균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6분의 5 플러스 4m 플러스 p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분산은 6분의 p 마이너스 5 이거의 제곱 이게 이제 분산이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확률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좀 이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면 그 활동별로 낙관 시간, 최빈 시간, 비관 시간을 뭐 이렇게 자료를 얻었다 그럽시다. 그러면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건 제가 임의로 그냥 만든 겁니다. 만든 거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평균을 이렇게 계산하고요. 아까 그 공식 있죠? 그걸 이용해서 평균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분산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평균하고 분산. 그러니까 각 활동별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그 다음에 분산 이런 것들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활동별로 이거를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 완료 확률이라는 걸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죠? 정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프로젝트가 정확하게 몇 주에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활동별로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기 한번 보시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결국 프로젝트 걸리는 시간은 뭡니까? 그 크리티컬 패스가 결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크리티컬 패스에 있는 활동들 보면 A, C, E, G, H 그죠? 그게 그런 활동들이 거기 들어가요. 그러면 전체 프로젝트 완료에 걸리는 시간의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 일단은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전체 그 프로젝트 완료 시간에 대한 분산이 필요합니다. 그 분산이 필요한데 이 분산은 그 활동들이 이제 독립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산은 그 전체 그 패스의 분산은 뭐냐면 각 활동들의 분산에 합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AC, EG, H 분산 아까 쭉 계산이 된 거 있었죠? 근데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AC, EG, H 분산을 다 더하면 4분의 9가 됩니다. 4분의 9. 그리고 그걸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죠? 1.5 여기서는. 자, 그러면 프로젝트 완료에 걸리는 시간 평균을 알아야 되죠? 그죠? 평균. 그 평균이라는 거는 뭐냐면 AC, EG, H의 그 평균들이 있지 않습니까? 평균 소요 시간. 그걸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A, C, E, G, H. 그죠? 요거를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더해보면 20이 나와요. 그죠? 평균적으로는 20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가. 그러면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그러면 23주 이내에 완료할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구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건 통계학에서 배우는 건데요. 그래서 그 전체 프로젝트 완료 시간은 이제 T라고 그러면 T가 23주 이내, 그러니까 23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지금 구하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 그 통계학에서 우리가 이제 이걸 G로 변환하죠. G로 변환해서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 그 통계학 강의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공식 있죠? 그래서 Z라는 거는 X에서 평균, 뮤를 빼고 그거를 시그마,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배웠죠. 여러분들 아마 고등학교 때 아마 이걸 배웠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T를 Z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23에서 평균을 빼고, 평균이 20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아까 1.5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결국은 이 앞에 P라는 거는 이제 probability입니다. 이 P는 이제 probability. 확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표를 찾아보면 0.9772가 됩니다. 프로젝트를 23주 이내에 완료할 확률은 0.977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단축도 가능해요. 그죠? 완료 시간 단축도 가능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크리티컬 패스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활동들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게 되면 전체 프로젝트의 완료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그것과 관련돼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